오늘도 한바탕 술잔치가 벌어졌다. 몹시 추운 정월이었지만 홍건적들은 금주산성 이곳저곳에서 환하게 불을 밝히고 마음껏 술과 고려 여인을 농락하며 즐겼다. 홍건적의 괴수 장혜림 역시 고려 여인인 강씨 부인을 옆에 끼고는 즐거워했다. 강씨 부인은 얼마 전 자신들이 개성까지 쳐들어갔다 얻은 절세가인이었다. 장괴수는 술이나 잡기보다도 여인네를 더 밝히는 인물인지라 개성에서 건진 금은 보화보다도 강씨 부인을 얻은 것이 제일 흡족했다. 그래서 개성에서 금주산성까지 밀려나왔지만 마음은 즐거웠다. 사실 자신들은 영토를 넓히려는 것도 아니고 혹은 그 어떤 명분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개성에 있든 금주산성에 있든 혹은 다시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가든 상관이 없었다. 그저 어디서든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범할 수 있는 여인들만 있으면 되었다. 어서 드시어요, 장군. 강씨 부인의 간드러진 목소리는 언제나 장괴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허허허. 부인이 주는 술은 언제나 달콤하기만 하군. 부인의 손이 조화를 부리는 모양이요. 장군도 참, 호호. 강씨 부인은 애교 넘치게 웃으며 장괴수의 품에 안겼다. 하하하. 부인은 다른 계집처럼 고고한 척하지 않아서 좋단 말이야. 지금은 장괴수 옆에서 온갖 아양을 떨며 기세등등하게 지내는 강씨 부인은 개경에서 2조 고직으로 있는 하상유라는 사람의 아내였다. 강씨 부인의 인물이 하도 뛰어나 주변 사람들은 하상유를 부러워했다. 하지만 강씨 부인은 사내들이 자신을 탐하는 것에 은근히 교만하여 사내들만 보면 교태를 보이곤 했다. 이런 강씨 부인의 행동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 하상유는 그저 부인이라면 목숨이라도 내놓을 듯 행동하였다. 하여 하상유는 홍건적이 개성에 들어와 여염집 아낙네들과 함께 자신의 부인을 끌고 갔을 때도 어떻게 해서든 부인을 빼내고자 상관이며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눈물로 애원하였다. 하지만 시기가 그러한지라 아무도 하상유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했다. 결국 하상유는 부인을 그리워하며 매일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한편 강씨 부인은 홍건적에게 끌려가게 되자 처음에는 두려움이 앞섰다. 홍건적들은 여인네들을 범하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기도 했기 때문이었다. 꽃다운 고려 여인들 앞에 홍건적의 장괴수가 다가왔다. 장괴수는 한눈에 강씨 부인을 발견하고는 그날로 자신의 수청을 들게 했다. 강씨 부인은 홍건적의 괴수라 하면 모두가 흉악하게 생겼을 것이라는 자신의 생각이 틀렸음을 장괴수를 보고 알았다. 장괴수는 잘난 얼굴은 아니었지만 사내답고 힘이 넘쳤다. 강씨 부인은 장괴수의 수청을 들면서 그의 호탕함과 세도에 빠져들고 말았다. 더욱이 그동안 꿈도 못 꾸던 금은 보화의 고운 비단 그리고 괴수의 옆자리를 차지함으로써 받는 아래 것들의 대우가 부인을 즐겁게 했다. 장괴수는 품 안에 파고드는 강씨 부인을 보며 불쑥 물었다. 부인, 고향 생각나지 않소? 고향이요? 제게 고향이 따로 있나요? 장군의 품 안이 제 고향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산성을 지키는 군졸 하나가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발견했다. 누구냐? 갑작스러운 큰 소리에 옆에 있던 군졸들도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누구냐? 예. 저는 수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금주산성을 찾아온 사람입니다. 그림자가 다가오더니 허연 달빛의 모습을 드러냈다. 고려 사람이었다. 군졸들은 별일이 아닌 것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누구를 찾아왔소? 우리 장군님을 뵈려는 것이요? 아닙니다. 저는 장장군님이 데리고 온 강씨 부인을 찾아뵈려고 왔습니다. 사나이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강씨 부인을? 무슨 일로 그러는지 몰라도 강씨 부인이라면 함부로 만나게 해줄 수는 없네. 저는 강씨 부인의 사촌 오라버니입니다. 급히 전할 것이 있어서 이것을 전해주면 알 것입니다. 사나이는 자신의 품에서 서찰을 꺼내더니 군졸에게 건네주었다. 군졸들은 서찰을 들고 서로 상의하는 듯 하더니 강씨 부인에게로 달려갔다. 부인께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밖에서 나는 군졸의 소리에 강씨 부인의 몸종이 나와 물었다. 무슨 일이요? 이것을 받으시오. 밖에서 부인의 사촌 오라버니라는 사람이 준 것이요. 군졸의 서찰을 받아든 몸종은 방으로 들어와 강씨 부인에게 전했다.
강씨 부인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서찰을 펼쳤다. 서찰에는 간단하게 몇 자 적혀 있었으나 그것을 본 강씨 부인의 얼굴은 파래지더니 입술까지 파르르 떨었다. 몸종은 부인의 반응에 가슴이 섬뜩해졌다. 이 서찰을 준 사람이 문 밖에 있다더냐? 강씨 부인의 목소리에 서슬이 묻어났다.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군졸들에게 그놈을 어서 포박하여 옥에 가두라고 하거라. 어서. 몸종은 부인의 다그침에 놀라며 서둘러 밖에 대기하고 있던 군졸에게 부인의 말을 전했다. 하옥하라고? 부인의 사촌이라고 하던데 그거 참 뭔 일인지. 사촌이 아닌가 봐요. 무슨 일인지 부인께서 화가 단단히 나신 것 같으니 어서 서두르시어요. 군졸은 성문으로 달려갔다. 그러고는 기다리고 있던 동료에게 부인의 말을 전하고는 사나이를 포박하였다. 사나이는 갑자기 포박당하자 놀라며 소리쳤다. 아니, 이것이 무슨 일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우린 위에서 분부받은 대로 할 뿐이요. 당신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알 바 아니요. 그럼 장 괴수가? 이놈의 장 괴수. 남의 부인을 빼앗아가더니 나까지 잡으려고. 아니, 그럼 당신이 강씨 부인의 남편이요? 어쩐지 이상타했다. 사나이는 강씨의 남편 하상유였다. 그는 부인이 홍건적에게 끌려간 뒤로 부인을 잊지 못했다. 자신이 아내를 애타게 그리워하는 것처럼 아내도 자신을 그리워하며 슬퍼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더욱이 아내가 끝내 자살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죽기 전에 한번 만나야겠다고 결심하고 금주산성까지 온 것이다. 여보시오. 난 그저 아내의 얼굴만 보면 돼요. 잘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돌아갈 것이요. 하상유는 절규하듯 소리쳤다. 어허, 이 양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모르는 모양이구먼. 자네 부인은 이곳에서 호해호식하며 잘 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게. 내 보기엔 자네만 혼자 애태우고 있는 모양이군. 자네도 참 불쌍하군. 자네를 포박하라고 한 사람이 바로 자네가 그리도 애태우는 자네의 부인일세. 허참, 정신 차리게. 자네의 부인은 이미 자네를 잊은 지 오래네. 군졸들은 한심하다는 듯 하상유에게 한마디씩 했다. 하상유는 믿을 수가 없었다. 아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가? 그럴 리 없다. 그럴 리가 없어. 하상유는 군졸들에게 이끌려 장 괴수 앞으로 끌려갔다. 한편 강씨 부인은 하상유를 옥에 가두라 명하고는 바로 장 괴수에게로 달려와 이 사실을 알렸다. 이를 어쩌면 좋아요. 그 인간이 실성을 했나?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온담. 몇 년을 살았더냐? 한 10년 되었지요. 그 정도면 꽤 정이 깊었겠구먼. 예까지 왔는데 그 정성을 봐서라도 한번 만나보시게. 장 괴수도 멀리까지 찾아온 하상유가 측은했던 모양이었다. 어머, 싫어요.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나요? 전 이제 장군님뿐이에요. 장 괴수의 말에 강씨 부인은 펄쩍 뛰며 말했다. 허허, 이런 일이 있나? 그럼 그자를 어찌하면 좋으냐? 그냥 되돌려보내랴? 죽여주세요. 강씨 부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뭐, 죽여달라고? 장 괴수는 부인의 말에 기가 막힌 듯했다. 죽여버려야지 살려두었다가는 두고두고 골치 아플 거예요. 장 괴수는 강씨 부인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본 뒤 호탕하게 웃었다. 무엇이 그리 재미있으시어요? 전 속상해 죽겠는데, 허허허. 그래, 당장 죽여버리도록 하지. 그자를 당장 이리로 끌고 오라. 장 괴수의 말에 군졸들이 하상유를 데리고 왔다. 하상유는 장 괴수의 옆에 있는 아내를 보고는 군졸들의 말이 사실임을 직감했다. 하상유는 치가 떨렸다. 네가 어찌 날 찾아왔는가? 장 괴수가 짐찍 근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난 당신을 찾아온 것이 아니요. 단지 내 아내를 만나러 왔을 뿐이요. 이제 와서 내가 아내를 찾겠다고 온 것은 아니요. 다만 내가 죽기 전에 그동안 쌓은 정이 있어 아내의 얼굴만이라도 보려고 왔소이다. 하상유는 아내의 얼굴을 보며 당당하게 말했다. 자네가 이곳까지 아내를 그리며 찾아온 정성은 가상하나 자네의 아내는 이미 예전의 아내가 아니로다. 알고 있소. 내 이제 와서야 저 여자의 변심을 알았소. 하상유는 아내를 향해 한껏 소리쳤다. 내 인연. 아무리 오랑캐에게 몸을 버렸다 하거늘 마음만은 지키고 있는 줄 알았더니 이 어찌 함께 살아온 부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 짐승만도 못한 것 때문에
내 여지까지 정신을 못 차렸다니. 강씨 부인은 하상유의 서리빨 같은 소리에 분해하며 장 괴수에게 간청했다. 장군, 어서 저놈을 죽여주시어요. 장 괴수는 강씨 부인의 말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 부인의 간청이니 내 친히 처리하겠소. 그래, 어서 죽여라. 내 지금까지 어리석게 살아온 삶에 대해 더 이상 미련이 없다. 어서 죽여라. 어허, 호탕한 사내인지고. 장 괴수는 칼을 번쩍 들었다. 하상유는 순간 눈을 질끈 감았다. 아하, 하상유는 비명소리에 깜짝 놀라 눈을 떴다. 그의 눈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아내의 처참한 몰골이 보였다. 장 괴수가 하상유가 아닌 강씨 부인을 내리친 것이었다. 놀라지 마시오. 당신의 정성에 감동하여 내 이 표독한 년을 쳤소. 이 년이 당신의 죽음을 바랄진대 훗날 나의 죽음 또한 바랄 것이 아니요? 장 괴수는 이렇게 말하며 하상유를 일으켜 주었다. 그리고 그를 후하게 대접해주고는 약간의 재물을 들려 개성으로 돌려보냈다.